빵빵빵. 네. 자, FC 바르셀로나가 네. 뭐 차비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리가를 우승하면서 뭐 축하할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럼요. 리가 우승인데. 그래요. 예. 그래요. 축하하라. 기뻐하라. 막상 우승하니까 네. 그 차비를 조금 고깝지 않게 봤던 이 팬들도 그 선수 때도 떠오르면서 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형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유로파 리그의 아픔을 잊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직 좀 덜 가셨군요. 네. 뭐 우승은 한 건 잘했지만 그래도 차비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올 시즌에 리그 플러스 알파를 원했기 때문에 네. 네, 리그는 이제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 알파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코파 유로파든 델레이든. 네. 근데 물론 스페르코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죠? 알파가 있다고 얘기하면 있는 거지만 스페르코파가 조금 약하죠. 아무래도. 약하죠. 그래서 다음 시즌 또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즌 네, 리그 플러스 알파가 될지. 베이스는 리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있다. 생각해요. 어쨌거나 그 우승을 확정지은 경기가 또 더비전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기는 좀 어땠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그 경기는 4대0이 될 때까지는 바르셀로나가 10보 뜯고 맛보고 즐겼어요. 네네네. 네, 말 그대로 바르셀로나의 경기였고 특히 왼쪽에 발데 오른쪽에 쿤데가 공격 가담도 많이 하고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고 여기다가 골도 넣었습니다. 그 레반도프스키가 두 골을 넣으면서 벤제마하고의 득점한 경쟁에서 또 한 번 달아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4대0이 되는 순간 차비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하면서 수비 라인에 변화도 주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이제 4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테오 슈테겐이 새로운 기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 경기에서 실점수를 줄인다면 무실점이었다면 결국 이제 실점수가 최소 실점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거든요. 경기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아쉬움은 있고 또 4대0에서 두 골 허용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기고 우승했는데 마지막이 좀 찝찝하죠. 괜히. 좀 찝찝하다. 괜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하튼 그렇긴 하지만은 경기 자체는 압도하고 그리고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점수를 뭐 우리가 바르셀로나나 인테르나 아스날이나 저희가 또 그 오랫동안 그 팀을 좋아했던 우리 패널들이 있기 때문에 시즌이 완전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정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리가에서는 그럼 점수를 몇 점 줄까? 10점 만점에. 리그에서는 10점 만점에 저는 한 9점? 9점 줄만하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쉬움은 커요. 네. 아쉬움은 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리그에서는 독주한 거 아니냐. 그럼, 맞아. 독주한 거죠. 34라운드에서 우승 확정지었으니까. 다만 바르셀로나다운 파괴력을 보여준 리그는 아니었다. 시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비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끈끈함을 바탕으로 해서 승점을 획득한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20골 이상을 넣었기 때문에 리그에서 잘해준 건 맞지만 확실한 공격수가 있었으니까. 2023년 초반에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뭐 안수파티라든가 하피냐라든가 덴벨레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확실하게 득점 지원한 시즌은 또 아니다 보니 공격 쪽에서의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저는 뭐 거의 완벽한 시즌이 아닌가. 이거는 그냥 제 별개의 질문인데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리가에서 이 정도 실점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과 리가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라리가 샐러리 캡 문제가 각 구단의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이 샐러리 캡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구단들이 스타 선수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해외 유출이잖아요. 스페인 기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라리가 클럽들의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번 시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팀의 에이스들이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여전히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라울 가르시아가 선발로 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나이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대 교체가 어렵고 그쵸. 또 신성들은 나가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하향 평준화인데 그러면. 네, 그러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것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레알과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건재하죠. 다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그치. 탈락했기 때문에 이 경쟁력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다 할지라도 이 팀들은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아우라도 있고 레알은 또 이제 4강 진행 중이고. 네. 예. 그런 부분 생각하면 근데 보통 왜 뭐든 간에 리그도 그렇고 중하위권이 무너지면 그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안 좋은 현상인데 그렇죠. 뭐 이거는 그냥 바르셀로나 우승과 별개로 좀 개인적인 질문을 형한테 드려봤고 다시 이제 넘어와 보면 근데 요 얘기는 좀 네네, 드리고 싶어요. 예, 바르셀로나 중하위권 클럽들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하거나 결승전에 가면서 뭐 지금 세비야도 그렇고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뭐 올 시즌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바닥을 쳤다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또 뭐 유럽 대항전에서 나름대로 성적을 거두고는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중하위권 클럽들이 코파델레이라든가 라리가에서 우승하는 것보다는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라리가 클럽들은 그래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위에 말씀하셨던 3강을 만나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가요? 결국은 라리가도 그렇고 코파델레이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는 레알이라든가 바르셀로나를 만나야 돼요. 혹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근데 이 팀들은 챔피언스리그 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승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유럽 대항전에서 성적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대항전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력을 조금 더 집중시켜요. 오히려.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라리가의 중하위권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세비야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비아레알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중위권 클럽들이 그래서 유럽 대항전에 오히려 포인트를 주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해보면 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했던 노하우가 있게 됩니다. 세비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유로파는 확실한 노하우, DNA가 있죠. 네. 그러면 형의 얘기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라리가 중위권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선전하는 건 사실인데 그게 곧 완벽한 라리가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테바스 회장을 비롯해서 라리가 수뇌부들이 샐러리 캡에 대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샐러리 캡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샐러리 캡이 각 구단의 재정을 생각했을 때는 구단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샐러리 캡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좀 유두리 있게 봐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새롭게 봐야 되는데 그전 상황과 똑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어쨌거나 이 바르셀로나는 뭐 그런 거랑 별개로 리가 우승은 대단한 업적이고 근데 그 마지막에 더비전이다 보니까 우승 세리머니 하다가 모양새가 에스파뇰 팬들의 이 거친 이런 거를 받고서 막 뛰어서 도망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참 별의별 그림을 다 보는데 일단 바르셀로나가 4년 만에 우승을 했죠. 2018-19 시즌 이후에 우승을 못하다가 4년 만에 우승을 했고 바르셀로나 선수 중에서 15명인가 라리가 우승을 처음 경험해요. 아예 처음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 우승 자체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지. 좋지.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초상집 그 한가운데에서 강강수월래를 했어요. 더비전에서. 그러니까 왜 초상집이냐면 더비전이기도 하지만 에스파뇰이 지금 강등 위기예요.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19위이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닌데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에스파뇰. 그렇기 때문에 강등을 걱정하고 있는 에스파뇰 팬들 앞에서 강강수월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격한 에스파뇰 팬들이 우르르 내려온 거죠. 이것들 뭐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후퇴! 그래가지고 바로 라커룸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도 경기로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막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랑 관계자들이 재빠르게 이제 그 라커룸 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봤거든요. 그 이후에 영상을 봤더니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던지고 그리고 경찰들이 맞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라커룸 들어가는 그 입구는 적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경찰들이 쫙 배치가 된 거예요. 그 뒤에서 아라오가 들어오려면 들어와봐 막 이런 자세로 막 보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조심했어야 되는 장면이긴 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에스파뇰 팬들의 문제죠. 그건 잘못한 거긴 해. 반중 난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도 세게 받을 수가 있고 무관중 경기가 한 경기 또는 한 시즌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에스파뇰은 지금 강등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받으면 이거 너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에스파뇰 관계자들 뭐 회장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다 사과를 했거든요. 네. 이런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 차비 감독도 선수들에게 얘기했대요. 야 저쪽 사항도 저쪽 사항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들이 우승에 겨워서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긴 한데 형 말씀대로 그렇게 내려와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 건 잘못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거는 좀 들어가서 해도 되잖아. 네.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국인의 정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할까 개인주의가 어느 정도 예, 굉장히 그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했기 때문에 우승한 곳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리는 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한국인의 정서는 굳이 저 초상집에서 우리도 그래. 야 나와 일단. 저런 초상집에서 전부 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에스파뇰이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어 그 EPL에 팬덤이 큰 규모의 클럽들 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아스날 대 토트넘이에요. 근데 무슨 토트넘이 에미레이츠에서 우승 확정을 한 다음에 세리머니를 했다거나 반대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날이 우승 확정을 짓고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일단 거기서 사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아마 한 3, 4일 동안 불타오를 겁니다. 그렇죠. 야 거기서 우승 세리머니 하지 말란 법 있어? 그러면 그쪽 그 팬들 뭐 처벌 받는 건 받는 건데 얘들 도발했으니까 문제 생겨도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감론을박 장난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강강수월래 할 때 뭔가 쎄했어요. 흠칫하죠. 이렇게 되잖아. 야, 두 바퀴만 돌고 들어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꾸 돌고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다만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선수들이 큰 뭐 신체적인 피해를 받은 건 없으니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라커룸에서 또 즐겼습니다. 그래, 그럼 되지 뭐. 네, 라포르타까지 내려와서 막 이러고 내려와가지고 배가 이만한데 내려와가지고 같이 막 춤추고 즐기고 막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원정 라커에서 그런 거 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팬들이 또 볼 수 있는 장면도 아니고 그건 괜찮은데 이 필드에서 하는 건 좀 위험하다. 네, 위험했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 때문에 에스파뇰은 더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냥 즐기고 화났네? 가자. 이런 느낌이라면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졌는데 강등위기인데 팬들이 또 이랬네.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어쨌든 요렇게 지금 바르셀로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걸 언제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 영종 오신 김에 부스케츠가 2008년도에 등장을 했으니까 참 오랜 기간 바르셀로나와 함께했고 그 기간 동안 라리가 우승을 9회까지 차지했더라고요. 지금 아까 형이랑 들어오기 전에 잠깐 트로피를 셌는데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큼직한 트로피가 30개가 넘어요. 네, 30개가 넘고 라리가만 9번이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감정도 있어요. 말년에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미안한 감정이 있긴 있는데 부스케츠 입장에서는 해줄 만큼 해주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상황만 괜찮으면 재정적으로 상황만 괜찮으면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잡고자 노력했었던 것도 있고 차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부스케츠를 워낙에 또 중용했으니까. 네. 그런데 재정적으로 좀 안 좋고 그 가운데 뭐 메시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부스케츠 알바 같은 경우에는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라리가 셀러리 캡을 생각했을 때는 정리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스케츠 입장에서도 선수 생활이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현금을 좀 땡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적을 선택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스케츠 정도 돼서 팀을 떠난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다 존중해 줘야 돼요. 박수 치죠. 네. 당연히. 예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그때 제가 어리기도 했고 20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왜? 여기서 최고의 그 활약을 펼치고 있고 여기는 말 그대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볼보이부터 시작한
그리고 영원한 주장으로서 각광을 받는 곳인데 왜 떠나? 그리고 아직까지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떠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먼 훗날 생각해 보니 그거는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한 클럽에서 해줄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줬으면 내 개인적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그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제 여기서 필요가 없고 할 만큼 했으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도로 중심 역할을 하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내려놓고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스케츠 입장에서도 뭐 프랭키 도용이라든가 페드리나 가비나 이런 어린애들하고 같이 뛰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내 시대는 저물었고 그치. 이제는 이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금전적인 보상이 크다면 그것도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부스케츠 가문이 바르셀로나 꿀애들이니까 그죠? 그거는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스케츠가 사실 우리도 많이 욕을 했지만 부스케츠 스스로도 예전만큼의 뭐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막 기동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봤을 때 부스케츠에 와 깜짝 놀래더라. 볼을 끌고서 슥슥 제치면서 쓱쓱 하면서 파박 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보냐. 근데 지금은 볼 잡고 그냥 주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부스케츠 스스로도 예전만큼의 기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부스케츠의 결정은 100% 존중한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부스케츠가 지금까지 쌓은 업적은 영원할 것이다. 엄청난 업적을 쌓고 지금 떠나간다. 그러면 어쨌든 부스케츠에 대한 이런 리스펙트를 보여주셨으니까 형 한참 욕하셨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그때를 떠올려야 돼? 부스케츠야 떠난다니 아쉽구나. 사실 진짜 아쉽긴 아쉽네요. 근데 전 이 정도 뛴 선수 가면 되게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쉽게 아쉽네요. 아쉽게 아쉬운데 나는 네가 떠나야 될 때라고 봤거든. 그래서 네가 중원에서 뛴다고 뛰는데 정말 느리게 뛸 때 압박한다고 압박하는데 영 이상한 데서 압박할 때 그때마다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했거든. 그래서 네가 떠난다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놀랍진 않아. 좀 아쉽고 좀 미련이 남기는 한데 놀랍진 않거든. 그래도 네가 보여준 너의 그 업적들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 그리고 나는 네가 보여준 그 업적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니 너와 나의 시간은 우리 둘에게는 또는 모든 꿀애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으로 남을 것 같아. 어디서 뭘 하든 너는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바르셀로나 중심에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너의 클래스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어디 빡센 데 가지는 마. 빡센 데 가면 욕 들을 것 같아. 빡센 데 가지 말고 좀 설렁설렁 할 수 있는 데로 가길 바라고. 참 간다니까 아쉽네. 네가 A팀에 데뷔했을 때부터 네가 시뮬레이션 액션할 때 욕 많이 들었을 때도 깍꿍했을 때 그리고 네가 골도 넣고 활약했을 때도 나는 항상 너의 활약을 지켜왔는데 이제 너의 활약을 정말로 찾아서 봐야 된다는 게 아쉽다. 여하튼 잘 되길 바라고 파이팅 하길 바란다. 부스케츠 파이팅. 부스케츠 고생했죠? 네 고생했죠. 네 고생했고요. 내가 한동안 너 욕한 거 미안해. 근데 그때 기분은 진짜 그랬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스케츠는 떠나고 바르셀로나도 라리가 우승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바르셀로나에 대한 어떤 정사는 시즌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좀 심층적으로 한번 영종이랑 얘기를 해보죠.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차비 감독에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봤을 때 이 새로운 시대가 전성기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시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시즌 라리가 깔고 플러스 알파 가자! 메시 컴백! 메시 돌아와!